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는데 또 여기서 좀 더 이제 시장에 올라올 만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의 하락세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이 하락세는 일단은 미 시장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또 한국 iShares ETF 시장도 또 글로벌 시장,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 시장 지금 프리마켓에서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 금리 인하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주가 오를 만한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료에 대한 좀 재료 소멸? 왜냐면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래도 조금 좀 실망스럽다. '기대보다 못 미쳤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하락은 여러분들, 이게 뭐 이 지금 나오는 하락은 여러분들 '추세가 뭐 바뀌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시장이 지금 과열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슈가 끝나다 보니까 단기 재료 소멸 딱 그 정도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나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영상도 많이 찍고 있는데 가끔 오해하시는 게, 뭐 예전처럼 에코프로가 그 분할되기 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막 100만 원 넘었던 거 막 그 정도 가격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혹시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직 어디까지, 이 모멘텀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은 미지수가 맞아요. 미지수가 맞고, 막 쉽사리 완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큰 대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 구간은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 보지만, 예전과 같은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닌 상승과 조정에 따른 앞으로 건강한, 네, 파동에 대한 그림으로 조금 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다음 스텝은 우리 한 번 더 또 보수적으로 볼 만한 자리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0. 이제 25bp 금리 인하가 되었고, 내년도에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단기 국채를 이제 매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이 빵꾸 났던 금액들을 다시 한번 현금으로 채우는 이런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고, 이러한 유동성은 앞으로 자산 시장, 특히나 주식 시장에서의 상승을 유도해 나갈 겁니다. 근데 오늘 하락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어도 어느 정도 과열됐던 부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매도에 대한 압박, 또는 단기 투심이 좀 약해지는 그런 구간들, 이런 것들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절대 현재의 구간만큼은 내가 뭐 매도를 준비를 할 때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더 이끌어 갈 만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돼서 뭐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좀 보면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정책 기대감, 정책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AI 쪽의 섹터와도 이제 상당히 2차 전지가 관련성이 많이 있어진 만큼,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2차 전지가 필수 조건이 된 현재 이 시기에 앞으로 수급들이,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들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다른 섹터들로 이제 순환매가 도는 시장에서는 그 중심에 저는 2차 전지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유럽 그 헝가리 공장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물론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상승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직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는 저는 충분히 더 윗 구간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그 목표가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상승에 대한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요.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앞으로 고점이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 상승 오늘은 뭐 외인들이 며칠 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큰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건 메이저 세력, 메이저 수급들이 결국 2차 전지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이 저점 바닥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단기 3파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이 고점에 대한 이 파동, 고점 신호가 과연 언제쯤 터져 나올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나오는 상승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해도요. 제가 목표하고 있는 이 목표가는 아직도 윗구간으로 보는 게 맞고 적어도 다시 한번 더 제가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에코프로 BM과 프로는 같이 움직일 거니까 오늘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할 만한 자리가 나오는 거지 절대 추세가 깨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를 좀 치우고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좀 치우고 제가 보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현재 여기 좀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앞으로의 단기 파동에 따른 5파 고점 단계가 있잖아요. 이 5파 고점 단계는 저는 아직 아직 이 단기적인 파동에 3파 고점도 안 나왔다 보고 있고 여기에서의 5파 고점이 우리에게 1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여유 있게 좀 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아마 이번 달 내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 보고 있고 결국 이런 대응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수익이 누구는 50% 수익을 볼 거 우리가 100% 혹은 200%대까지 수익을 더 크게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을 우리는 무조건 더 좋게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타점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거나 영상을 또 빠르게 찍을 거고 그리고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타점 관련해서 문자로 먼저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수나 앞으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개인 번호로 에코프로 BM에 에코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거고 하나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에게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에코프로 BM에 에코라고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 코인 시장까지도 또 우리가 이런 자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못 하던 시절에 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뭐 그냥 남들이 좋다면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매매를 하다가 정말 많은 빚도 져보고 많은 손실도 입어 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그럴 때마다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첫 번째로 시장 이 마켓을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 이 타점 관련해서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된 타점이라는 걸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거니깐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또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